안녕하세요. 지장인 주식투자 와통입니다. 안녕하세요. 들어갑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통님, 오늘 할 주식은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스인데 네. 이거 어떤 주식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 원래 몰랐어요. 모르셨구나. 또 약간 이게 잡중가에 생각해서 봤는데 네. 시총이 82조로 굉장히 큰 대형주더라고요. 네네. 찾아보니까 이제 미국 셰일가스 2 업체이고, 셰일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셰일을 이렇게 파가지고 가스 아닌가요? 저희 가스나 유전을 시키는 거죠. 회사 보면은 2021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출액이 한 22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7.8조 정도 됩니다. 이익이 좀 잘 나는 편이고, 차트 보면은 월봉도 이제 꾸준하게 오르고 있고, 그리고 PBR도 2.87로 뭐 그게 높지 않고, 배당률도 4.15%로 높은 편이에요. 배당이 되게 높네요. 네, 약간 에너지주들이 좀 배당 잘 주는 편이더라고요. 좀 보다 보니까 이 셰일가스가 지금 왜 뜨냐 보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랑 막 전쟁해서 막 러시아 가스 밸브 잠궈버린다, 그리고 유럽들은 가스를 러시아가 안 쓴다 이러다 보니까 약간 가스 자체가 지금 가격이 오르고, 다른 가스를 수출하는 국가들이 오르고 있어요, 가격이. 그래서 의외로 미국이 지금 수출 1위입니다, 가스 쪽은. 그리고 2위는 카타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래 러시아가 굉장히 큰 포지션이었는데 보면은 미국, 뭐 이란, 캐나다, 카타르 뭐 이런 데가 좀 계속 오르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셰일가스 업체들도 반사 효과로 오르는 거죠.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카타르가 그러면 좀 잘 나가나 보다, 이 전쟁 때문에. 보다 보니 이제 카타르가 수출 증가를 위해서 1인당 GDP가 8만 달러에 지금 달합니다. 우리나라 몇만 달러죠? 요새 한 3만 달러? 얼마 안 되네. 그래서 이 카타르가 어쨌든 이게 수혜를 받으니까, 이게 주식적으로 따지면은 카타르가 결국 잘 나가는 산업, 이쪽에 수출하는 국내 주식에 좀 별도로 붙을 필요가 있거든요. 보다 보면은 조선 쪽이긴 해요. 보면 한 해에 막 10척씩 발주해주고, LNG선 막 100대 발주. 그러니까 어쨌든 가스 잘 되니까 운반하는 게 필요하다 보니, 이래서 조선업이 호황인 게, 러시아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업까지 영향이 좀 있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 사람이 없다면서요. 만들어줄 사람이. 이게 점점 노동자분들이 좀 힘들어하긴 하죠. 이게 노동 집약도 산업이라서 돈은 얼마 안 주면서 일을 많이 시키고, 그죠? 아마 임금 정도 올릴 것 같아요. 사실 그쪽에 기술직들은 꽤 주긴 하는데 위험해요, 굉장히. 그렇죠. 용접 그쪽에. 추락하면 죽는 거니까. 그쵸. 어쨌든 지금 조선 쪽은 계속 좋고, 이와 더불어서 시추하는 회사들도 좀 오르고 있어요. 이제 셰일가스를 그러니까 셰일가스 자체가 오르면은 그걸 캐야 되니까 기계 장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오르고 있고, 장소도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고, 대충 이제 뚫는 채굴 과정은 밑에 뚫어가지고 올린 다음에 빼낸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 셰일가스를 하다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강관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뭐 휴스틴이나 세아제강이나 관광업체들한테 또 이익이 돼요. 그래서 많이 관광업체가 들어갈 수 있고, 세아제강도 많이 올랐죠. 그리고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스가 워낙 배당주다 보니까 요새 워낙 경쟁이 어려워서 이게 배당주 쪽, 미국 배당주 쪽 추정하는 게 낫겠다. 그럼 같은 기업군으로 좀 봤을 때 약간 고배당주면서 이제 배당금 인상하는 데 보면은 에너지 기업들이 많아요. 이제 에너지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뭐 배당률은 뭐 업계다 뭐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에너지가 좀 인플레이션을 좀 상쇄할 수 있는 게 있죠. 있나요? 네. 왜냐면은 결국에는 에너지를 현재 쥐고 있는 데는 올리면 되거든요, 수요만 있다고 하면은. 근데 어쨌든 지금 생각보다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요새 통제가 많아요. 뭐 정부 정책이든 전쟁이든 각종 사유에 인해 가지고 수요는 계속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서 결국 뒤에 있는 산업 전반적으로는 이익이 좀 떨어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긴 한데, 어쨌든 에너지주는 지금 미국도 요새
계속 폭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술주들은 폭락하는데 에너지주들은 잘 보였고 있어요. 그래도 시총 순위 뽑아보면 개인적으로는 에너지주 쪽으로 현재는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현재 상황에서 삼성중공업이 러시아에 그 LNG 선을 수주받아서 만들었잖아요. 카타르? 러시아? 러시아. 거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조가 끝난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제재 때문에 못 넘기고 있잖아요, 몇 대. 저 처음 하긴 했어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어쨌든 파이프라인으로 통해서 이렇게 가스를 공급할 수는 없잖아요, 외국에. 유럽에. 외국에요? 파이프라인이 안 깔려 있으니까. LNG. 예, 그쵸.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LNG 가격이 오를까요? 일단 오르죠. 현재 그게 오르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 오르는 건 아는데 음. 제가 말하는 건 이제 공급과 수요가 있으면 가격이 뭐 절충안이 되거나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 미국에서는 어쨌든 에너지를 보내주려면 무조건 LNG 선을 통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운송수단 러시아는 어쨌든 배관을 통해서 보내니까 좀 더 쌀 수 있죠, 러시아께. 근데 그렇죠. 지금 운송수단 부족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더 운송하기 어렵다. 그럼 가격은 더 오르죠. 그거까지 그 비용까지 포함해야 되니까. 그럼 만일에 그런 상황이면 미국에서 저희한테 발주를 더 할까요? 조선을 네, 조선을. 사실 제가 미국에서 저희한테 그런 조선 쪽을 발주했다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잘. 아, 그래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근데 뭐 이론상이면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현재 그러니까 특수선, 그러니까 일반 벌크 운반선 말고 이제 액화 천연가스를,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내동해서 액화로 시킨 다음에 그 상태로 운반을 해요. 그러니까 기체 상태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만드는 거 우리나라가 세계 1위라서 거의 점유율이 80에서 90% 달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옛날에 중국에서 치고 돌아다가 기술력이 딸려가지고 약간 추그러든 상태이고. 그래도 발주는 저희밖에 없을 겁니다. 러시아에서 발주된 게 쇠빙선이거든요. 쇠빙선. LNG 쇠빙선. 근데 제조는 끝났는데 못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금 결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돈 받으면 보낼 수도 있고 그쵸. 좀 제재가 있으니까 좀 저녁에 끝날 보낼 수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만들 수 있다고. 쉐빙선을요? 네, 그러니까 쉐빙 LNG선. 쉐빙 LNG선? 네. 그건 맞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삼성중공업 맞나? 근데 대우조선에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 쉐빙선 쪽에 두 개선가? 아무튼 가능합니다. 그래,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제가 쉐빙선이 현재 침체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좀 다시 좀 조사해서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뭐 할까요? 국내 주식 가시죠. 다음 국내 주식은 THQ인데 네, THQ죠. 이거 왜 갑자기 떴죠? 이거요? 네. 일단 저는 이 주식 자체 잘 몰라요. 저도 이거 잘 모르겠어서 물어본 거예요. 완전 처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보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날 상한가에 올라갔고 시총 1100억 정도 하는 회사인데 좀 보다 보니까 매출 자체는 260억에 영업이 30억, 그 전에는 막 적자 100억씩 나오고 이 회사 뭐지? 이거 보다 보니까 이름 바뀌었어요. 옛날에 간만우라는 회사였어요. 근데 간만우를 모르시겠죠? 근데 간만우가 주식하는 사람들은 좀 알아요. 그래도 뭐죠? 네. 간만우가 뭐죠? 그냥 간만우라고 있는데 이게 소형주로 있다가 옛날에 막 상장 폐지 되냐 마냐 이렇게 좀 이슈 있었던 주식이에요. 장난준가요? 결국은 장난주가 됐어요. 막 상장 폐지 번복하고 이게 지금 THQ가 됐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서 일단 걸러야 돼요. 왜냐면 3패를 왔다 갔다 하는 주식이라서 정상화가 되지 않은 건가요? 아직 모른다는 거죠. 너무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상화를 한다 쳐도 역사가 이러면은 이런 주식 굳이 건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 2022년 2월 기사로 상장 폐지 번복 간만우 주주들 1심 패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회사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거든요. 일단 사업은 좀 볼게요. 보면 기지국 안테나, 그러니까 안테나 쪽 만들어가지고 파는 그런 업체예요. 기본적으로는. 네네.
근데 이제 여행 플랫폼 사업이 하나 추가됐어요. 서울시 보면 2020년 8월에서 인바운드 플랫폼 사업해가지고 해외에서 이제 들어왔을 때 이제 화장품 이런 거 팔고 막 그런 거 있거든요. 보따리사. 네, 보따리사. 그래서 원래 메인은 기지 안테나 수출이나 제조였는데 실제로 비번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회사들이 왜 이러죠? 아니 안테나 쪽 제조 쪽 사실 괜찮아요. 아니 그게 왜 자기 업무에서 딴 데로 자꾸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수험도 많이 그러더라고요. 보면 원래는 이익이냐고 그런지 차분하게 좀 쌓고 있었어요. 증가도 하고 생각보다 부채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고 자산이 더 많아요. 괜찮은데. 근데 왜 성장 표시를 했다 번복을 하고 그럴까요? 아, 그 수요? 네. 좀만 말해주세요. 좀만 넘기면 안 되니까. 아, 대충은 아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그쪽은 제가 잘 몰라요. 아 그래요? 아, 그쪽은 제가 조심을 따로 더 할게요. 나중에 네, 얘기하겠지만. 네. 일단 매출액 때는 200억대고 사실 200억대면 언제든 적자가 흑자나면은 뭐 한 10억대, 적자나면은 뭐 20억에 30억. 그냥 소형주고 회사 소개 보면은 이렇게 있다가 보다 보니까 여행이 막 들어와요. 인바운드 하면서. 그래서 일단 오른 거는 리오프닝, 그러니까 코로나 이제 종식되고 여행 산업이 뜬다. 이래서 여행 테마로 간 건 맞아요. 회사가. 아 여행 테마요 이게? 아, 네, 그렇게 됐어요. 보면은 그리고 여기가 뭐 틱톡 라이브 커머스 같은 거 진행해서 면세점에 판매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행 자체도 있고 면세업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기존 본업과는 좀 다른 거를 많이 하려고 해서 하려는 일만 봤을 때는 리오프닝이 돼요. 그래서 보면은 뭐 하이난 중국 면세점에 패션 업체들을 좀 싸바싸바 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물건 넣는 거. 나름 뭐 납품회사인가요? 그냥 중개. 중개. 본인들이 이제 뭐 오파상 같은 개념이 오파상이라기보다는 중간에서 도와주는 역할. 보면은 하이나 면세점에는 어쨌든 뭐 있는 의류 자체를 여기 만들진 않아요. 근데 맨 밑에 보면은 THQ가 현재 유치한 23개 브랜드의 다양한 브랜드를 공급 협의 중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도와주면 우리가 중국에 밀어 넣어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아 제일 위험하네. 네, 그래서 이게 중국 사본이 들어갔나 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걸 하고 있고, 워낙 소형주다 보니까 코로나 동시되고 여행업 뜬다 하면은 애가 그냥 출렁거리죠. 예, 돈만 조금만 들어가도 그냥 확 오를 수가 있으니까. 얼마 안 넣어도 되잖아요. 이러니까 사실 조합판이 되는 거예요. 혼자 하실 수 있죠. 아니요, 못하죠. 아니 장난지. 장난질을 요새 장난질 하다가는 이 자기 좋을 땐 장난질 해도 그래도 괜찮은데 자기 안 좋을 때는 다들 약간 수익 실현을 하고 현금 확보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때 장난질 한다고 돈이 들어가면은 못 빠져나요, 그 돈이. 왜냐면 다음 상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이거 접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 이게 끝인가요? 끝이에요. 아 너무 짧네요. 응. 알겠습니다. 그럼 이 주식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접근을 이게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게 보면은 출렁 말일 거일 거예요. 올라왔다 내렸다. 그래서 내가 하루 단타를 치고 싶다 하는 순간 이미 그날은 엄청 올라와 있을 거고 아마 내려갔을 때는 못 사실 거예요. 그리고 회사가 다만 망할 거냐라는 걸 떠났을 때 사업은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이익이 나잖아요. 어쨌든 막 정상화로 치면은 그 안 망한다는 가정하에 약간 옵션 쿠폰 같은 개념으로 이게 그냥 제로로 떨어지거나 두 배를 먹거나 이런 개념으로 내가 게임하듯이 그냥 난리 까고 한다. 그러면 또 할만하죠. 즐기라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네. 시황할 건데 네. 이번 주 뭐 어땠어요? 이번 주 정말 안 좋았죠, 상황이. 정말 안 좋나요? 진짜 안 좋았어요. 아니, 일단 금리가 미국에서 0.5%를 한 번에 올렸거든요. 물론 이제 0.75%를 올린다는 소리가 있다가 0.5% 올리고 더 이상은 그냥 크게 올릴 생각 고려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첫날 그 조금 나스닥도 오르고 꽤 올랐다. 오르고 3%인가 올라고 다음날 뭐 4, 5% 떨어지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리가 많이 밀렸거든요. 근데 브레인좀 다니면은 저는 마이너스 3% 저도 가고 했는데 한 마이너스 1%대 중반 정도 밀렸더라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거 오르면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좋은 섹터가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번 주도 어렵고 사실은 차주도 좀 당분간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그런 가운데 좀 이러다 보니까 이거 뭐라도 좀 찾아야겠다. 이 날짜로 제가 막 9일부터 막 다음 주 다 검색했는데 괜찮은 종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 같은 게. 그래서 아예 검색어 자체를 약간 수혜주 이런 걸 좀 검색을 했어요. 보면은 어떤 게 좋았을 때 뭐가 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종목이 좋겠냐 이걸 찾는 건데 네. 일단 정책 수혜주 윤석열 정부가 이제 다음 주에 출범을 하니까 있어서 건설주가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방산이나 그리고 원전 쪽 이렇게 할 수 있고 이제 정부 정책과는 별개로 지금 대한항공 실적이 좋게 났어요. 화물항공 운송을 많이 하면서 아마 1분기로 매출 한 2조 대 영업이익 생각보다 8천억인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제모가 너무 안 좋아서 대한항공 접근은 좀 어렵고요. 대한항공 근데 그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여행업이 이제 다시 정상화 돼가잖아요, 점점. 그러면 다시 대한항공은 그 뜯었던 좌석들을 다시 붙일까요? 가능하죠. 대한항공은 워낙 똑똑하신 분이 많아서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비행기표가 좀 싸지나? 요새 아시아나 대한항공이랑 네. 뭐 제주항공 이런 거 그 약간 중소형 항공사 있잖아요. 생각보다 가격 차 없는 거 알아요? 아까 비싸잖아요. 아니 저는 오히려 약간 반대로 그 가고 있다 보니까 그 비싸다는 개념이 대형 항공사들은 점점 좀 싸지는데 우리가 아는 저가 항공사는 점점 비싸지는 개념으로 지금 수렴되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대형 항공사들은 어쨌든 다른 뭐 화물송이라든지 해가지고 이익을 축적할 거다 버틸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일반 좌석을 좀 다운시킬 가격을 여력이 있는데 저가 항공사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요. 더 다운시키 약간 치킨 게임이거든. 계속 적자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표값을 갔을 때 생각보다 체감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수혜주에 보면은 파루는 이제 방역이고 금리 인상으로 하면 원래는 은행주나 보험주가 좀 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주간 지지부진해요 이제는. 그래서 기사 보다가 그냥 실적이 그냥 무난한데 보면은 이제 코오롱 글로벌 이제 건설 쪽이죠. 건설이랑 무역하는데 시총 5천억인데 매출이 예상이 5조에 영업이익 2천억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1분기 영업이익이 577억이에요. 이게 사실은 시총 5천억짜리 회사가 연간 영업이익 570억이라도 굉장히 잘 나온 거거든요. 근데 1분기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냥 어차피 실적 잘 나온 애들 지금 버텨야 돼요. 그래서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매출이 좀 상승되는 쪽이 회사가 뭐가 있나 봤을 때 근데 매출로 상승하면 좀 문제점이 보면 메디포스트가 1분기 최대 매출인데 영업 손실 확대되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런 게 많으니까 매출이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늘어도 막상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물가가 뛰었으니까. 네. 워낙 나가는 비용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키워드를 매출 상승으로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근데 매출이 상승하면서 그래도 이익이 좀 났는데 보니까 코오롱 플라스틱이 매출이 분기 최대에다가 뭐 이익도 괜찮다고 되는 것 같아서 좀 봤어요. 차트는 월봉 봤을 때 이제 이렇고 애도 시총 5천억대 예상 올해 매출이 4천억대 영업이익이 458억 예상. 근데 아까 코오롱 글로벌에 비하면 사실은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한 4분의 1씩이거든요. 다만 이제 걔는 코오롱 글로벌 건설이고 얘는 플라스틱이고 하지만 이제 애 자체로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 이익이 좀 많이 나는 업체 봐야겠다. 그래서 사상 최대 이익 이런 데를 좀 봤는데 아까 대한항공 좀 잘 나오고 있고 역시 은행들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잘 벌고 있어요. 이자 수익만 해도 엄청 벌고 있고 또 보다 보니까 LS 인터내셔널 무역업체죠. 좀 잘 벌고 있고 렌터카, 골프존, 삼성, LG 이제 잘 나와 있고 오스테 임플란트 영업 자체 좀 잘 되고 있어요.
오스템은 좀 아직 얘기가 끝나지 않았네요. 네, 아까 그 횡령에 대해서 그렇지만 영업 자체는 그러니까 국내보다는 해외 쪽 법인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해요. 해외는 없나? 있죠. 그리고 뭐 3일 제약은 시총 1,000원대 사이인데 여기도 그냥 무난하게 낮다고 하는데 제가 재무실 봤는데 너무 금액이 막 한 해 버는 돈이 뭐 1억에서 10억 이렇게, 아니 한 해가 아니고 분기에 버는 돈이 영업이익이, 그래서 좀 얘는 패스하고.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 S-오일, 제노코 이런 것들이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검색어 자체를 약간 이익 쪽에 검색어를 맞춰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럼 이제 제가 테마 하나 물어볼게요. 어쨌든 여행업이 이제 정상화 시작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스타트한 것 같거든요. 정부에서 이제 회기 정책은 다시 안 할 것 같아요. 그쵸.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네. 그럼 이제 여행업이 다시 불어닥칠 텐데. 네. 불고 있죠 지금. 그쵸. TA가 이번 기회에 증자를 했어요. 대한항공이 노선을 포기하면서. 이건 아시죠? 대한항공이 합병 때문에 노선 포기한 건. 그거는 들었는데. 네. 그걸 TA가 들어온다고요? TA가 들어오겠다고 증자를,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추가로 했어요. 그래서 5월 15일인가 네. 상장을 해요. 네. TA의 꿈은 중형기인가 구매한다고 하시더라고요. 5대인가. 그래서 이제 가겠다. 그 노선들을. 자, 지금 실적이라는 게 저는 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말씀드리면은, 저 말씀하시죠. 하십시오. 네. 하십시오. 요새 여행을 가려고 제가 좀 검색 좀 해봤거든요. 근데 결국 저도 TA를 예약을 하게 되더라고요. TA를 아시아나 예약하게 되는데. 부자네. 오늘 비행기가 비싸서 아무도 안 간다는데 부자네. 아니, 이게 소설이 대중가서 가려고. 근데 소소하네. 이게 TA가 굉장히 가격 정책이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그리고 찾다 보면은 여러 군데를 제휴해가지고 공격적인 마케팅도 하고 있고, 똑같은 저가 항공사, 이제 뭐 저가라기보다는 뭐 중저가로 할게요. 나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괜찮게. 그리고 유상증자 하면은 어쨌든 현재 가격보다 낮게 할 거잖아요. 당연히 그럼 참여해야 되고. 2,500원이었나 했어요. 아마 이제 재무제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그리고 이익이 좀 많이 날 거냐? 사실 항문은 잘 모르지. 항문은 잘 모르는데, 원래 잘 될 때도 예를 들어서 그 제주항공도 약간 그쪽 분야에서는 1위잖아요. 업계는 3위이고. 근데 제주항공이 꼭 잘 되냐? 그건 아니라서. 그렇죠. TA가 뭐 잘해서 제주항공만큼 올라온다. 근데 이게 주가의 영향은 사실 별개인데, 매출이라든지 업계 장악력 퍼센테이지 그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유상증자가 다 팔리긴 했으니까요. 그런 것 같다. 알겠습니다. 뭐 다음 주는 뭐 특별한가요? 다음 주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공약주가 있나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캘린더로 쳐봤는데 막 언급드릴만 종목이 없어요. 근데 굳이 한다고 하면은 이거 약간 늦었는데 저는 약간 좀 팔 준비하고 있는 건데 이재명 테마주 좀 들어간 게 있어요. 재명이가 다시 나오신다잖아요. 그러니까 나온다 하니까 그때 들어갔죠. 에이텍이랑 뭐 에이텍 TN이 움직이니까. 근데 어쨌든 선거일 잡혀 있고 승산이 좀 보이니까 관련주가 이렇게 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재명 테마주 자체가 원래 반토막이 났어요. 대선 끝나면서. 그래서 굳이 재료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그걸 하는데, 문제는 사실 이익이 나고 괜찮은 종목들을 해야 되거든요. 현재 세계가 어려우니까. 단타로 접근하면은 정치 테마주는 이재명이 맞는데, 만약에 실적주로 한다고 하면은 무난하게 보면 저는 에너지주 위주로 계속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하셨던 그 해외 주식. 걔요? 네, 배당이 좋잖아요. 걔가 보면은 시총 82조에 영업이익이 예상 7.8조, 그냥 8조로 할게요. 그냥 퍼 10 정도 나올 거고, 셰일가스 업체가 옛날엔 유가 떨어질 때잖아요. 엄청 망했거든요. 그때 막
원가가 안 나오니까 원가가 거의 배럴당 40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유가가 40달러 밑으로 막 떨어지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좀 위험성이 있긴 한데 어쨌든 미국 2위 업체고 전 장투 개념으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배양도 좋고. 네. 알겠습니다. 1위 업체는 어디죠? 다음 조사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이였습니다. 들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